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일단은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근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른 조건들이 나오겠지요. 자, 우선은 방정식 fx = 0의 실근의 개수를 조사하려면 이미 배웠었던 것입니다.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과의 교점이 곧 방정식의 실근이다 라고 했었던 것. 그리고 gxh꼴로 변형해서 gx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 그러니까 두 식이 나와 있을 때 2차식과 1차식이 나와 있을 때 직선과 포물선의 교점의 개수가 곧 근의 개수다라고 하는 당연한 말들이 나오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는요. 일단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를 할 때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다. 자, 우리 근과 계수의 관계 기억하실 겁니다.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은 당연히 양수가 돼야 되겠죠. 두 개 다 모두 양수니까 양수끼리 더하면 양수, 양수끼리 곱해도 양수, 그리고 두 근이라는 말이 존재하므로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 앞에 서로 다른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도 포함이 된다. 그 얘기가 되시는 것이고요. 두 근이 모두 0보다 크다. 양수니까 말이죠. 자, 이런 조건들을 따져가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두 근이 모두 음수다. 그러면 실제로 그래프를 봤을 때는 어떤 꼴의 형태가 되게 될까요? 이런 꼴이 되겠죠.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라고 한다면은요. 그러면 당연히 자, 근과 계수의 관계도 다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뭐가 커요? 음수끼리 곱하면 양수가 되니까 0보다 크다가 되는 것이고요. 음수끼리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그리고 근이 두 개가 나온다?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알겠죠? 이게 중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니까 등호가 들어가는 것이고, 두 근이 모두 0보다 작다. 얘처럼 이런 그래프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두 근이 모두 다름보다.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는 절대값이 뭐가 큰지에 따라서 0보다 클 수도 있고 0보다 작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얘가 양수고 얘가 음수야. 절대값이 누가 더 큰지에 따라서 0보다 큰지 작은지가 결정되어진다는 얘기, 그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우리가 파악을 하기는 어려우니까 여기서는 두 근의 곱만 음수일 것이다. 서로 다른 부호니까. 그리고 0이 두 근 사이에 있다. 그렇죠. 그럼 결론적으로 어떤 꼴이 될까요? 대충 이런 꼴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얘와 얘를 곱했을 때 당연히 음수가 되겠죠. 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당연히 음수가 된다. 이런 그래프였을 때는 말이죠. 이런 그래프인데 또 말이 달라지겠지. 이때는 두 근의 곱은 음수인 건 맞지만 0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양수가 되기 이럴 때는. 자, 그래서 이 앞에 있는 x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냐 음수냐라는 것도 따져주셔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거를 공식처럼 암기하지 말라는 게 항상 선생님이 강조했었던 것이고요. 자, 여기 조금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자, 뭐냐면요. 근의 분리 문제는 그래프를 주어진 조건에 맞게 그린 후 판별식의 부호, 경계세 함수값의 부호, 대칭축의 위치를 체크해라 이 얘기인데, 이거를 선생님은 이렇게 좀 우스갯소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함, 판, 대, 결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한판 대결 약간 우리 한판 붙을까? 뭔지 이런 의미가 될 것 같은데, 여기서 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함, 숫, 값을 체크해라 이 얘기입니다. 경계에서의 함수값의 부호를 체크를 해라. 판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느낌이 오죠. 판, 별, 식이 되는 거죠. 판별식의 부호. 왜요? 근이 두 개면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근이 두 개다. 그럼 0보다 크다. 그냥 근이 두 개다.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 근이 없다. 그럼 판별식은 0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고요. 대는 뭐예요? 대는 바로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죠. 자, 마이너스 2a분의 b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결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결정해라. 굳이 말을 붙인다면. 그래서 함수값 판별식 대칭축이다. 자, 무슨 말이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그럼 얘를 한번 볼까요? 근이 p보다 커요. p가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p가 뭔데요? 어떤 상수값이겠죠. 그럼 이런 꼴의 형태가 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 최고차의 개수가 양수라고 했을 때에는. 그럼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될 거 아니겠냐고,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 p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은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걸 체크하라는 게 바로 함수값 체크해라. 판별식. 아니, 그냥 공중에 붕 떠 있어도 p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니까 이런 경우가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돼. 그래? 그럼 판별식도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거야. 같이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선생님, 그럼 만약에 얘가 이렇게 생긴 그래프라고 논다면 p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오고, 맞죠? 그리고 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맞네? 하지만 문제 조건에는 안 맞잖아요. p보다 커야 된다고 했으니까. 이 빨간색 그래프처럼 생겨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이 대칭축이 있죠?
마이너스 2a분의 b. 자, 마이너스 2a분의 b가 p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완전 빼박이죠.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 되고 대칭축 아니요 판별식이 근이 두 개가 나와야 되고 대칭축이 바로 p보다 크다 그러면 이런 그래프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건을 만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각각의 하나의 조건들은 바로 필요한 조건들이긴 하지만 충분한 조건은 될 수 없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다 만족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p보다 모두 작아요? 그래도 똑같아요. 대칭축만 p보다 작으면 된다. 이 그래프 그리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두 근이 바로 PQ 사이에 있다. P가,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그럼 P가 여기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P를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오네? 이것만 만족하면 두 근은 P 양쪽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지. 최고창이 양수라고 했을 때는. 그래서 얘는 비교적 얘만 체크하면 된다. 판별식 굳이 체크할 필요가 없다. 왜? P를 대입하면 음수가 나와? 그럼 근이 두 개 생길 수밖에 없잖아. 만약에 선생님 이렇게 생긴 경우는요? 그럼 P를 대입했을 때 당연히 양수가 나오는 것만 체크하면 되는 거. 그럼 근이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굳이 판별식, 뭐 대칭축 이런 것까지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근이 PQ 사이에 있어? 그럼 걔는 뭐야? 두 근이 이렇게 생겼어. 그럼 P가 여기 있고 Q가 여기 있는 거네? 그럼 뭐야 이거? 자칫 잘못하면 함수값만 생각하면 붕 뜬 것도 있을 수 있잖아. 이렇게 붕 뜨면. 이런 근이 존재하지 않는 거니까 근이 PQ에서 이제 말도 못 끝내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한판 대결처럼 다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판별식 일단 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P를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되고 Q를 대입했을 때도 양수가 나와야 돼요. 뿐만 아니라 대칭축도 P와 Q 사이에 있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외우지 마세요. 외우지 말고요. 이렇게 자꾸 이해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음근의 절대가 양분 크게 한 조건 이런 것도 외우지 마세요. 아니, 음근의 절대값이 양분보다 크면 더하면 당연히 음수가 나오겠죠. 음수의 절대값이 양분보다 작기 위한 조건을 당연히 더하면 양수가 나오겠죠. 그 얘기예요. 아시겠죠? 절대값이 똑같고 부호가 서로 달라? 그럼 더하면 0이 나오는 게 너무나 당연한 말들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알겠죠? 근데 문제 안 풀고 얘만 보면 무슨 말인지 도무지 뭐야 이거 뭐 어떡하라는 얘기야? 이렇게 이제 감이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풀이가 중요한 것입니다. 2차 방정식의 근의 위치 개념 확인을 위한 문제풀이 시간이 됐습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래요. 잠깐만요. 근데 다른 부호일 때 K값의 범위를 구해라? 잠깐. 이 녀석의 근이 다른 부호래. 그럼 알파라는 근이 하나 있고 베타라는 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얘가 양수면 베타가 음수, 알파가 음수면 베타가 양수란 얘기네? 그러면 더했을 때는 양수야 음수야? 몰라. 숫자, 절대값이 누가 큰지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곱했을 때 음수가 나온다는 것은 100% 확실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하, 그래서 결론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 두 근의 곱 마이너스 a분의 b입니까? 그거는 두 근의 합이 되는 것이고요. 두 근의 곱은 a분의, 이 앞에 1이 생략된 거니까 a분의 c. 그래서 k제곱 플러스 2k 빼기 3은 바로 두 근의 곱. 얘가 양수가 되면 되는 것이다. 비교적 문제가 간단하게 풀리는군요. 3 더하기 빼기 1이 0보다 작다. 그렇다면 이 앞에 2차 부등식 풀었던 거 복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축? K축. 그럼 K값을 0 되게 해주는 값이 마이너스 3하고 1이 되는 것이고 그래프는 이렇게 생긴 그래프. 얘가 0보다 작다, Y가 0보다 작다. 바로 어느 범위? 요 범위가 바로 0보다 작은 범위를 만족시키는 K값의 범위는 당연히 뭐보다? 3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다가 되시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 이해되셨습니까? 괜찮죠? 오케이. 자, 이제 2번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같은 부호를 가질 때 서로 같은 부호래요. 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논다면 두 녀석이 서로 같은 부호. 알파가 양수면 베타도 양수. 알파가 음수면 베타도 음수. 그럼 두 녀석을 곱했을 때 이번에는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군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럼 서로 같은 부호. 그러면 일단 두 근이 존재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판별식은 뭐가 돼야 됩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라는 거. 두 근이 같은 부호야. 그러면 알파, 베타는 당연히 뭐가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두 근의 합은? 몰라요. 그죠? 두 근의 같은 부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언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B제곱 마이너스 4AC. B제곱 마이너스 4 A, C가 K 빼기 4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두 근의 곱, 요게 이제 첫 번째. 두 근의 곱은 뭡니까? A분의 C. 그러니까 2분의
2분의 뭐가 되는 거예요? 2분의 플러스 k 빼기 4. 이 녀석이 양수가 돼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결론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k 값은 뭐보다 커야 된다? 4보다 커야 된다. 양변 2 곱해봤자 우변은 0이니까 k 빼기 4가 0보다 크다. 자, 이거 계산을 해주시면 k 값은 뭐보다 작거나 같다? 8분의 57. 이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부등식을 공부를 했잖아요. 그럼 두 녀석을 동시에 만족시켜 주는 것은 뭘까요? 얘는 4보다 크니까요. k 값은요, 뭐보다 4보다 크고 뭐보다 8분의 57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게 바로 k 값의 범위가 되시는 것이고, 이 범위 안에 들어가지 않는 숫자는 바로 그렇죠, 1번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요 3번 세 번째 문제입니다. 요게 좀 어렵습니다. 자,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잠시만요. 그러면 y는 라고 딱 써버리면 얘는 2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x제곱 최고 차이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 두 근이 모두 1보다 근이 존재해야 돼? 그럼 x축이 이렇게 생기면 되겠네. 아니면 뭐 이렇게 생겨도 상관없겠죠. 이게 서로 다르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이게 x축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럼 1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어딘가에 있어야 돼요. 그쵸? 그러면 함, 판, 대, 결. 함수값 1을 대입했어요. 1을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양수가 나와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1을 대입했을 때 양수가 나와야 된다. 이 녀석을 fx라고 놓는다면 f1은 뭐가 될까요? 1 대입하니까 1 더하기 2k 더하기 2 빼기 k. 맞습니까? 요 x에다 1 대입한 겁니다. 자, 이 값이 뭐가 돼야 된다? 0보다 커야 된다. 그럼 이 녀석은 k가 될 거고 1 플러스 3이 0보다 커야 된다. k 값은 뭐보다 커야 된다?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된다. 이게 바로 첫 번째 기억. 판별식. 판별식은 뭡니까? 우리 4분의 d를 한번 해볼까요? 자, b-제곱 마이너스 ac. b-제곱 마이너스 a, c는 바로 2 빼기 k가 되는 거죠. 이 값이 바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그렇다면 k제곱 플러스 k 빼기 2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요거 어떻게 돼요? k 플러스 2, k 빼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서 실제로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은 방정식의 근이 얘란 말이죠. 0보다 큰 범위요? 어디에요? 요 범위가 되시는 거죠. 요 범위.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고 k 값은 1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가 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괜찮습니까? 자, 얘가 되시는 것이고요. 여기 또는이 되겠죠. 또는. 자, 마지막으로 대칭축은 뭡니까? 대칭축 여기다 쓸게요. 마이너스 2a분의 b는 2k입니다. 이 대칭축이라고 하는 이 녀석도 바로 뭐보다 커야 돼요? 1보다 커야 되겠지. 우리 그림을 딱 본 순간. 괜찮습니까? 그러면 요거 2를 저쪽으로 이항시켜주면 얘가 될 거고, k 값은 부등호 바뀌어서 마이너스 2로 나눠주니까 뭐가 된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디귿번이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역, 니은, 디귿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k 값의 범위는 마3, 마2. 얘가 답. 그래서 답은 4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거는요, 좀 많이 반복해서 푸셔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4번.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요, 뭐예요? fx는 요 놈이라고 논다면 2차 함수입니다. 2차 함수야.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럼 두 근 사이에 1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그럼 x축 이렇게 딱 잡아버리시면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사이에 어딘가에 1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얘를 만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뭐가 나와요? 음수가 나오잖아요? 그쵸? 이것만 체크하면 돼요. 굳이 판별식 막 대칭축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그래서 자, 1을 한번 대입해보자. 1을 대입을 하니까 1 더하기 2 더하기 k가 뭐가 돼야 된다? 음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어디서인가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든 아니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든 자, 뭐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됐든 1이 요 사이니까 알파하고 베타는 딱 결정되는 거지 뭐. 괜찮죠? 그래서 얘만 생각하면 된다. 이 조건만. 그래서 k 값은 뭐보다 작다? 마3보다는 작아야 된다. 괜찮니? 오케이. 그래서 정답은 바로 4번이 된다 라는 말이 되시는 것입니다. 반복 연습하세요.